솔직히 말씀을 드려서요, 항우울제 부작용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부작용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댓글들에 이제 제일 많이 달리는 것 중 하나가 부작용에 관련된 겁니다. 약물 부작용. 그래서 오늘은 항우울제 부작용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요, 항우울제 부작용 많습니다. 이게 없을 수가 없죠. 이 치료 중단을 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로는 첫 번째가 효과 부족이고요, 두 번째가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항우울제 절대 만능이 아닙니다. 효과 부족한 경우도 꽤 많고요, 부작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강조드리는 건 또한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허경 선생님한테 한번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네, 부작용들 보면 뭐 혈소판 감소도 있고요, 용혈성 빈혈도 있고, 구역 구토, 장기 투여 시 만성 간 괴사, 급성 췌장염, 피부 발진, 스티븐스 존스 증후군, 되게 무서운 거죠. 네, 이런 다양한 부작용이 나오는 이 약은 뭘까요? 정신과 약이에요? 비밀입니다. 맞춰보세요. 이거요. 이거 뭐 진통제인가요? 네, 타이레놀입니다. 아, 타이레놀. 타이레놀도 이런 부작용이 엄청 많아요. 네, 다음 문제예요. 또 있어? 네, 이것도 역시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요, 간염, 간 수치도 올라갈 수 있고, 급성 신부전도 발생할 수 있고, 정신신경 증상도 있어요. 의식장애, 이상행동, 선망, 환각, 망상, 경련 등 나타날 수도 있대요. 이거 무슨 약일까요? 이거는 모르겠네. 뭐 타미플루 같은 건가요? 어떻게 맞췄어요? 맞아요? 어떻게 맞췄어? 두 개 다 맞췄네. 네, 놀랍네요. 하여튼 저희가 다행이다. 요즘 독감 네. 때문에 타미플루 쓰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고, 타이레놀 정말 많이 쓰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약들도 보면 발생 가능한 모든 부작용들을 기록해 놓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식과 약물도 그 약점만 보면은 정말 무서운데, 오늘은 저희가 임상적으로 정말 흔하게 보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업투데이트에 나와 있는 항우울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들 여기 모아놨습니다. 네. 저희가 경험하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소화기계 부작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표를 보면은 very low나 low, 그러니까 굉장히 적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문헌들이 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어느 한 문헌을 가지고 이렇게 좀 굉장히 낮다라고 체크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이 소화기계 부작용, 그러니까 좀 메스껍거나 속이 막 부글거린다거나 심하게는 이제 토하고, 이런 소화기계 부작용이 사실 굉장히 흔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처음에 부작용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 이런 소화기계 부작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약을 복용하시면 이제 수일 내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5일 이내에 저절로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데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약으로 변경해보고 뭐 그러면 괜찮은 경우도 많고, 네. 그런데 아쉽게도 그것도 좀 부작용이 있으면 아예 다른 계열의 약을 생각해보고 또 이래야겠죠. 네. 두 번째로 저희가 많이 듣게 되고 좀 보게 되는 거는 이 체중과 식욕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웨이트 게인이 very low랑 low로 돼 있죠. 네. 실제로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계열의 항우울제들은 살 안 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플록세틴 같은 경우, 프로작, 폭세틴 이런 약은 이제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거의 베이스로 깔리는 약으로 처방되기도 하죠. 맞아요. 네. 오히려 식욕을 떨어뜨리니까. 네, 그런데 장기 처방되면은 이런 약들도 좀 식욕과 체중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나 아니면 임상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언젠가부터 좀 똑같이 먹는데 살이 찌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희 역시도 의심하면서 이거 기전이 그렇진 않지만 혹시나 다르게 작용하는 걸까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얘기하는 이 세로토닌 제흡수 계열의 항우울제는 아니지만 요즘 우울증 관련돼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 중 하나인 아빌리파이 같은 경우에, 그 아빌리파이 교과서나 아니면 약전에는 살이 안 찐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체중 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치료하시는 선생님한테 나 이거 먹고 살 찐다 그러면은 아니다, 이건 살 안 찌는 약이다 라고 이렇게 탁 무시해버리니까 되게 답답해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것 역시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면 아빌리파이 단독 처방 시에는 체중이 잘 안 늘지만 실제로 세로토닌 제흡수 계열 억제제, 이 항우울제와 같이 병용할 경우에는 기전이 또 변화되어서 식욕과 체중 증가로 이어진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플록세틴이랑 아빌리파이 보면은 둘 다 이제 살에 체중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약인데 같이 쓰면서 살이 찌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는 이제 한 가지로 정리를 하는 경우가 네, 요즘에는 꽤 됩니다. 그리고 또 자주 보게 되는 부작용이 성기능 관련된 부작용이에요. 여기만 moderate, high라고 제대로 인정해 놓고 있네요. 네, 이거는 꽤 많다. 네, 라고 했네요. 이 모든 이 세로토닌 제급수 억제제가 성적인 측면에서 부작용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먼저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좀 잘 물어봐야 하는 그런 부작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때로는 이 부작용이 좋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냥 편안하고 좋다라는 분들도 오히려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사정 지연이 SSRI의 부작용인데 맞아요. 네, 사정이 너무 빠른 경우에는 네. 이 약이 치료제로 쓸 수도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그 성적인 부분에서의 부작용이 많이 불편한 경우에는 이 세로토닌에 작용하지 않는 그런 항월제로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부프로피온이라는 항월제가 있어요. 여기 논으로 돼 있네. 섹슈얼 프로그램. 네. 네. 이 부프로피온이라는 약은 노에피네프린이랑 도파민에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부작용이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바꾸면 이 부작용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약들이 이제 브린텔릭스나 데스벨라팍신 같은 약들은 세로토닌을 건드리는 약이기는 하지만 이런 성적인 부작용이 꽤 적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약을 그걸로 변경해 보면 있던 부작용이 사라지는 경우도 꽤 다수 경험합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작용들, 뭐 성적인 부작용들도 다 가역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끝나고 약을 중단하게 되면은 다 원래대로 그 기능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 이거 계속 이렇게 되면 어쩌지? 앞으로 이걸로 계속 고생해야 되나?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약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제 뭐 우울증 증상이나 공황장애가 엄청 심한데 항우울제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부작용들이 좀 있더라도 성적으로 불편하더라도 몇 개월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참고 치료가 끝난 후에 다시 이제 약을 끊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다음 네 번째로 졸리고 멍한 느낌. 여기 드라우지니스를 보면은 논, very low, 논 거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네. 업투데이트 왜 이렇게 좀 돼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전 그래도 다른 것보다도 파록세틴이 베일이 로우라는 게 좀 네, 파록세틴은 진짜 졸린 경우 꽤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멍하고. 네, 실제로 좀 졸린 경우들 꽤 있고요. 그래서 그냥 밤으로 바꿔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감정적으로 이제 좀 둔해졌다, 예전만큼 쾌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제 증가한 세로토닌 레벨이 오히려 도파민 억제 효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데요. 이거는 또 우울증의 증상과도 구분하기 힘들어서 약물 부작용으로 저희가 의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다른 부분은 좋아지는데 왜 이건 이렇지?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의사들도 좀 더 신중하게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항월제를 특히 이제 자기 전 쪽에 쓰다 보면은 자면서 막 식은땀을 흘리시거나 아니면 악몽이 굉장히 많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도 이런 SSRI 혹은 다른 항월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오전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약을 변경하거나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엄밀히 얘기해서 부작용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요. 항우울제를 중단할 때 혹은 약을 이제 꾸준히 복용을 하다가 갑자기 못 먹는 그런 때가 왔을 때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같은 경우에도 금단 증상이 있습니다. 네, 세로토닌 금단 증후군이라고 해서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이나 뭐 이제 몸살 같은 또 어지러움, 네. 뭐 떨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자체를 잘 모르거나 혹은 본인이 모르거나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부작용을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무시하는 정신과 의사들도 종종 있다고 전해 듣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또 응급의학과에서 뭐 지금 드신 약 중에 그런 거 없다, 연락받은 정신과 의사도 그런 부작용 나올 거 없다, 치료 끝났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 들어서 난 너무 힘들었는데 무슨 소리냐, 고생했다
라는 얘기 종종 전해 듣습니다. 흔히 알고 계신 항불안제보다도 이 항우울제에 더 음. 그런 금단 증상을 크게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특히나 약을 좀 자의로 중단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약이 끊겼을 때 항우울제 용량이 꽤 높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금단 증상 정말 심하게 겪으시는 경우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겪고 나면은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약을 이제 치료 중단할 때 어떻게 하냐 라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시고, 치료 중단할 때는 용량을 천천히 낮추고 마지막에는 또 이틀에 한 번 먹다가 끊거나 아니면은 반감기가 좀 더 긴 약을 동시에 들여가지고 이런 문제 없도록 끊는 게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항우울제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또한 저희 채널에 정말 자주 달리는 댓글이 정신과 의사들은 처방만 하고 약을 자기들이 직접 먹어보지 않아서 책만 내용만 알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모른다라는 내용인데, 진짜 좀 약간은 당황스러운 게 저희가 정말 매일 여러 명한테 부작용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고민하고 그거 없애려고 약 바꿔보고 계속 이러는데 어떻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의사와 환자는 서로 누가 낫다 이렇게 막 척져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동반자 관계잖아요. 불편한 게 있으면은 꼭 털어놓으시고요, 편하게. 그리고 의사들도 그 괴로움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최대한 같이 좀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